요즘에 또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금리 인상 얘기가 또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 일단은 요 표 보시면요, 처음으로 미국의 이 6월, 7월 추가 금리 인상 확률이 50%를 돌파했어요. 이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여태까지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 했는데, 이제 다수 의견으로, 여기 노란색 불 들어온 거 보이시죠? 지금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5.25입니다. 5.25인데 6월 14일 5.5로 올릴 수 있다는 확률이 여기 보시면 60% 넘어간 거 보이시죠? 7월 달도 50%, 못해도 6, 7월 중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이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전망이 이렇게 올라가 버렸는데, 제가 봐도 미국 경제도 좋고요. 지금 그러니까 경제 좋으니까 주식도 막 올라가잖아요. 이게 주식 올라가면 또 자산 시장이 화랑이 되면 또 소비도 늘어나고, 이게 선순환 효과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주식 오르면 소고기 한 번 더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좋은데, 아이러니하게도 금리 인상을 그래서 더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거죠. 제가 봐도 연준 의장이 약간 비둘기 파여가지고 금리 인상을 안 하려고 해도 최소한 지금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금리 인하는 최소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시면 연말까지 금리 5.25 유지론이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희 연초에 얘기했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최소 연말까지 5% 이상 금리가 다수론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미국 경제 너무 좋으니까. 침체 얘기가 쏙 들어가 버리고, 진짜 예상 못한 쇼크가 나오지 않는 한은 지금 웬만한 거는 다 우리 뭐 침체 온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뭐 워낙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분위기도 있다. 좀 공유 들려 가져왔는데, 지난주 막판에 금요일 날 기사도 나와 있는데, 거머리 물가, 제가 봐도 거머리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오긴 하는데 잘 안 내려오는, 사실상 내려간 것도 아닙니다. 더 올라갔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대비 더 올라갔고, 지난달 대비 더 올라갔습니다. PCE 물가, 근원 PCE 물가, 연준이 보는 지표입니다. 더 올라갔습니다. 2%까지는 뭐 올해 안엔 택도 없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소비도 너무 셉니다. 소비가 된다 하는데, 다들 진짜 저축이 많은 건지 쌓아놓은 돈이 많은 건지 여전히 소비도 너무 셉니다. 이렇게 되면 잘 버틴다는 얘기니까, 괜찮다는 거니까 연준도 금리를 내릴 이유가 정말 더 없어지겠죠. 그래서 시장도 이걸 반영해서 다시 시장 금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검은색 2년물 금리도 지금 전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올릴 수 있을까라는 것도 반영하고 있고요. 장기 금리도 당장 침체가 안 온다는 생각에 다시 올라가고 있고, 달러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달러도 스멀스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원래 같으면 증시에는 별로 안 좋은 요인인데, 지금 증시가 AI 테마에 완전히 이제 꽂혀가지고 이 정도 급이야, 뭐 침체만 아니면 괜찮다라고 하면 다 무시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분들도 그렇고 채권 많이 사놓으시는 분들 많죠. 채권 지금 엄청 많이 사놓으셨다고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 금리 올라가니까 채권이 다시 좀 빠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 대표 채권, 장기 채권 TLT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월마다 이자 따박따박 주니까 나쁘지 않은데, 지금 이게 반등하는 척 하더니 다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 인하, 금리 동결 기대를 반영하고 있었는데 다시 또 올릴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금리랑 반대로 움직이니까 금리가 다시 내려간다라는 움직임이 나오면 또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혹은 뭐 위기가 오거나 쇼크가 오거나 침체가 오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침체의 전망도 내려가고 금리 인하 전망도 내려가면서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침체의 선행지표로서 지금 가장 시장이 주목하는 건 고용이거든요. 고용, 실업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매주 발표되는 실업지표가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늘어나줘야 되는데, 늘어나도 침체가 올까 말까인데 이번 주에 나온 거 보니까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보고 이제 시장이 진짜 침체 멀었구나, 이제 지금은 매크로 이슈 없다, 침체가 없는데 뭐 매크로 그냥 금리고 뭐고 그냥 AI 테마다 그러고 이제 몰려가는 것도 있는데,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상승세가 오히려 주춤, 평균 추세는 다시 하락세입니다. 거기다가 서비스업이 좋다 했는데 13개월 최고치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분석하신 이코노미스트가 서비스업이 너무 좋아서 다시 채용도 회복되고 있다, 고용이 무너져야 되는데 둔화돼도 모자랄 판에 다시 사람 뽑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고용주들이. 이러면 고용 둔화는 진짜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이 분위기로면은. 그래서 물론 지금 미국 제조업 나쁜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조업은 침체 수준으로 뭐 나빠지고 있고 더 나쁘다고 하는데, 이 미국 경기를 돌아가게 하는 거는 서비스업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호황이면 거기서 채용도 많이 하고, 채용 많이 하면 월급도 높게 유지되고 소비도 많이 하고, 이게 지금 경제가 잘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지금 뭐 금리 인하할 요소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이번 주에 지표도 잘 나오니까 IMF가 보고서 또 냈습니다. 미국 경제 전망 또 올리고요.
근데 IMF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전망을 자꾸 바꾸는 것 같아요. 이렇게 IMF 전망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갑자기 또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 하면서 전망을 올리고 야 극단적으로 금리 인하를 25년 가서 해야 될 것 같다. 24년까지는 고금리로 내릴 필요가 없다. 너무 좋다 이러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불과 제가 한 달 전 기사 보니까 침체에 진입할 것 같다 그러더니 이제 침체가 없다. 그러니까 참 경제 전망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뀌나 싶기도 한데 지금 뭐 그 정도로 지표가 혼란스럽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정도로 분위기가 좋다. 그리고 JP모건도 이번 주에 주주총회를 했습니다. 연례 주주총회를 했는데 거기서 JP모건의 회장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런 인상 깊은 말을 했어요. 일단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될 것 같고 아무리 봐도 너무 좋고 미국 경제가 너무 좋고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문구는 너무 아직도 유동성이 많다. Too much liquidity. 그러니까 제가 요즘 보면서 느끼는 것도 주식시장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서 와,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풀린 돈이 아직도 너무 많다. 이거 좀 느껴지지 않나요? 이렇게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긴축을 했다고 했는데 너무 아직도 유동성이 많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 금리가 3.7, 4 뭐 이 정도 되는데 7도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이게 물론 아웃라이어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직접 했어요. 이거 뭐 기사가 그렇게 뽑힌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준금리도 한두 번 더 올리는 거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연례 주주총회에서. 그래서 이것도 좀 이번 주 주목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실히 또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연내 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간 느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버냉키라고 하는 전 연준 의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작심하고 논문을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논문을 요약해 드리면 인플레 잡으려면 고용을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지금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뭐 식품 가격, 에너지 가격 이런 거는 부수적인 거고 일시적인 거고 그런 건 또 빠질 수도 있는데 고용 안 잡으면 물가 절대 못 잡는다라고 이제 논문을 또 낸 거예요. 그래서 좀 극단적인 말로 경제 더 악화시켜야 되고 지금 이 연준이 하는 정도로는 어렵다라고 이제 그래도 금융위기까지 겪었던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처음으로 입장 표면을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좀 시장도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논문을 읽어보니까 결국은 이 얘기더라고요. 고용 잡아라.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지금 영상 보시는 시점에 발표될 실업률하고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건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업자 한 명한테 돌아오는 일자리 숫자인데 지금 1.6이거든요. 제가 실업자인데 만약에 제가 취업하려고 마음먹으면 저한테 일자리가 한 1.6개 정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과열인 거죠. 골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A, B 기업 중에 골라갈게요 인데 요거 훨씬 더 내려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내려오게 하거나 실업률이 올라가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실업률도 올라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돌아오는 주에 전망도 3.4에서 3.5밖에 안 됩니다. 연준도 연말까지 막 4.3 얘기했는데 지금 택도 없어 보이죠. 이 분위기로는. 그래서 버냉키도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고요. 이 말인즉 결국 금리 인상을 더 하던가 더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던가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시장도 이걸 좀 주목하는데 그래서 수요일날 구인 이직 보고서 JOLTS 보고서 졸지 보고서에서 하고 금요일날 고용 보고서 이제 그러니까 연말로 갈수록 계속 시장이 다른 건 필요 없고 웬만한 악재는 다 무시하고 올라가는데 고용이 나빠지는 것만 볼 것 같습니다. 고용이 안 나빠지면 계속 침체 안 오는 거고 고용이 나빠지면 이제 침체에 대비하는 거고 그렇게 움직임을 가질 것 같은데 이것도 돌아오는 주에 수요일 금요일 지표가 있습니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결국은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재임했던 데가 딱 이 시기거든요. 한번 보시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재임했는데 이 뒤에 검은색이 기준금리고 이 빨간색이 S&P 500입니다. 한번 보시면 버냉키 연준 의장이 재임했을 때가 이때였거든요. 연준 의장으로 금리 올리다가 이제 동결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도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 침체는 없다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2008년부터 침체가 오면서 증시 폭락하고 이제 급하게 금리 내리는 거 보이죠. 금리를 5.25까지 올렸다가 거의 제로 금리까지 낮춥니다. 와 진짜 엄청 심각했었던 상황이겠죠. 이게 진짜 금융위기가 왔으니까. 그랬던 버냉키 연준 의장이 더 금리를 강력하게 올리던가 물가 잡아서 경제를 박살내야 된다고 하니까 참 이게 또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경제 좋고 막 하니까 증시 다시 올라가거든요.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러다가 진짜 전고점 가거나 증시가 전고점 뚫을 수도 있는데 정말 이렇게 올라가면 막 인플레 더 막 물가 올라가고 사람들 소고기 다 같이 먹고 파티하고 그럴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내뚫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견이 분분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제가 이 표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 키대로 금리를 올린다는 장표인데 이제 볼커 형님이 제일 컸고 키가 실제로 금리 높았고 그린스펀, 버냉키 이제 옐런 그리고 지금 파월인데 파월 의장이 버냉키 의장보다 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대로 가면 이제 5.25보다 높아지면은 5.5 가면 이 도표가 맞는 겁니다. 연준 의장이 키대로 가는 거. 근데 뭐 지금 증시는 금리가 오르든 말든 신경을 안 쓰고 있긴 한데 나중에 실제로 6월 되면 이제 요거 가지고 조정 핑계를 또 삼을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긴축이 강하다 이러면서 뭐 또 그럴 수도 있고 큰 충격보다는 조정 핑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서 이것도 신기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연준 의장 키가 또 금리를 결정한다. 이번에 요게 맞으면 또 대박일 것 같은데 웃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 다시 올라간다고 하니까
지금 월가 대부분은 다 하락론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JP모건의 애널리스트 콜라노빅 형님도 지금 박스권 돌파했는데, 이미 하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주식 팔고 현금 늘려놓고 기다려라 그러고 고객한테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헛된 희망은 곧 사라진다 이러면서. 올해 내내 비관론인데 지금 계속 증시가 오르니까 지금 콜라노빅 형님은 완전 비관론자로 찍혀버렸고, 마이클 윌슨 모건 스탠리의 수석 탑 전략가분도 강세장 시작 아니다, 기술주만 올라가는데 무슨 강세장이냐 하고 있긴 하고, 최근 매수세는 AI 주식 매수는 패닉 바잉이다, 포모 장세다 이러는데, 그러고 있기에는 증시가 너무 계속 좋으니까 이분도 비관론자로 계속 찍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월가에선 좀 이렇게 부정적인 분들이 계속 많이 있고, 국내에서도 제일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기관이 신영증권이라는 곳이에요. 되게 안전하게 투자하는 걸로 유명한데, 이번 주에 보고서 하나 낸 거 보니까 약간 부정적으로 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지금 나스닥은 올라가는데 아크 있잖아요, 캐시우드의 펀드, 혁신 유망주 같은 대표 중소형주는 올라올 기미가 안 보인다. 보통 진짜 강세장이면 나스닥도 오르지만 이런 아크, 캐시우드 같은 데로 막 돈이 몰리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잠잠한 게 조금 확산 기미가 없는 게 영 좀 찜찜하다, 건강하지 못할 랠리다라고 이번 주에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있습니다. 특정 종목 위주의 트레이딩은 활발할 수 있겠지만 AI 주식들은 날아가겠지만은 취약한 상승이다. 올해 들어서 3월부터 상승 종목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초대형주 몇 종목에만 압축되고 있는 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라고, 약간 지금 그래서 부정적인 분들의 코멘트는 다 요거죠. 좋지 않다, 요게 좋지 않다, 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주면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요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랠리가 좀 더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금리랑 달러 오르고 있는데, 지금 전고점 뚫고 막 실질적인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상태로 나스닥이 계속 오르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약간의 부정적인 코멘트를 좀 했습니다. 근데 증시가 계속 오르니까 제가 봤을 때 월가도 이제 슬슬 하나 둘 항복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지금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중에 처음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돌아섰습니다. 항복, 100기 던졌어요. 이제 침체 기다리다가 지쳤다. 그래서 드디어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계속 오르니까, 안 떨어지니까, 잘 안 떨어지니까, 이제 앞에 지금 두 분은 계속 하락을 외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먼저 오른다, 오를 것 같다, 지금 안 되겠다, 분위기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S&P 500이 지금 첫 100일 지났는데, 100일 동안 이 정도 올랐으면 연말까지 추가로 수익 낼 확률이 매우 높다. 첫 100일 동안 좋았는데 증시가 마이너스 혹은 약하게 마감한 적이 거의 없었대요. 증시 70년 동안. 통계적인 겁니다만은 참고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매수 심리가 워낙 좋다는 얘기죠. 살아났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관론자들이 하나 둘 지금 황소가 되고 있는 느낌이 약간씩 느껴지고요. 그리고 CT 같은 것도 지금 4200, S&P 4200 돌파하면서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있다, 급증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분석을 좀 내놨고,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주요 증권사 전망도 제가 딱 한 달 전에 4월 말에 주요 증권사 리포트를 싹 정리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침 한 달 지났거든요. 이제 6월 돼서 요걸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요약해드리자면 지금 국내 증권사도 긍정적인 기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증시 오르니까 확실히 이제 침체가 안 온다와 지나갔다 론자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증시가 올라간다가 거의 7대3까지 8대2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확실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초긍정 기관이 지금 KB랑 신한인데, 5월 달에도 바닥 쳤다, 조정에 매수해라, 여름 바닥 통과에 매수해라 이랬는데, KB도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이다, 침체 지났다. 그래서 6월 7월에 실업률 올라갈 때 조정 핑계 나오면 그때 줍줍해라, 추가로 매수할 거면. 그리고 신한은 실적 장세, 강력한 실적 랠리가 온다, 무서운 실적 장세가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게 말했고, 삼성증권은 여전히 좀 중립적으로 미국 경기가 좋아서 침체도 안 오면서, 그렇다고 또 엄청 돈풀기 장세도 아니라서 2024년 내년 중반 가야 금리 인하할 것 같다고 엄청나게 긴 호흡의 관점을 좀 내놨죠. 올해는 금리 인하 택도 없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관점인 것 같고, 미래셋은 여전히 채권을 들고 있자, 채권이 핵심 자산이다 이러면서 빅테크랑 채권 양방으로 들고 가는 밥의 전략이라고 하죠. 성장주와 안전자산을 들고 가는 걸로 공격과 방어를 해놓자. 근데 약간 느낌은 미래에셋은 약간 하반기 부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들 업데이트 된 거는 제가 좋은 리포트들 위주로 공유를 좀 해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뷰 업데이트 된 거 정리해봤고, 인상 깊었던 거 잠깐 말씀드리면, 신한에서는 뭐 재밌다면 재밌는 건데 인상 깊은 포인트가, 주식시장을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주식시장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이게 되게 웃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주식시장이 악재가 나와도 안 떨어지면 바닥이라는 신호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해석할 때. 그러니까 아무리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더 안 올라가면 천장에 근접했다는 신호고, 이렇게 나쁠 수가 있나 해도 주식시장에 더 이상 안 떨어진 바닥인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신한은 지금 침체 온다, 뭐 부채 한도 협상이 온다, 뭐부터 엄청 많은데도 주가가 안 떨어지는 거는, 이거는 호재다, 바닥이다. 이래서 이제는 매크로 이슈, 뭐 금리 이슈 이런 건 다 이제 지나갔고, 이제 매크로 지나갔고, 이제 종목 장세다. 이제부터는 이제 증시가 뭐 금리고 연준이고 다 관심이 멀어지고, 이제 기업 실적 바닥에 집중하고 우상향 할 것 같고, 종목 장세. 그리고 지금 현금 다들 들고 있기 때문에 팔 사람보다 살 사람이 많다. 그래서 올라가면 살 사람이 계속 뒤따라 들어올 것이다라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반기 전망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넣어놨고, 그래서 역시 빅테크 기술주, 반도체 빅테크를 원탑으로 뽑았습니다. 턴어라운드, 실적 돌아선다. AI 열풍 덕분에. 그리고 인플레 꺾이면서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서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소비재들, 필수품, 음식료 이런 것들, 미국으로 치면 코카콜라 이런 기업들을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장 좋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한이 초긍정, KB도 초긍정. KB는 심지어 침체 끝났다. 그러니까 신한은 그래도 침체가 약할 수 있다는데 KB는 침체 끝났다, 지나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적 장세인데, 실적 장세는 아주 강력한 랠리가 오기 때문에 따라타기가 쉽지 않대요. 그래서 조금만 조정해도 매수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데, 실적이 돌아서면서 올라가는 이 길고 강력한 랠리가 온답니다. 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리포트 카페에 업로드할 테니까 한번 하반기 이제 되니까 전망 리포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도 역시 반도체나 정부가 밀어주는, 전 세계 정부가 밀어주는 투자 종목, B2C가 아니라 B2B 종목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건 반도체, 빅테크 쪽이 되겠네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여기는 코스피 얘기도 섞여 있긴 합니다만은 미국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받고, 그래서 오늘 미국 금리 더 올린다 만다 이런 얘기 있어서 최초로 6월 달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라는 다수 의견이 나와서 한번 업데이트 해봤는데, 미국 경기가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고 너무 좋아서 더 올릴 수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댓글 한번 달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올리지는 못할 것 같고 대신 고금리 유지한다가 제일 연준 의장이 원하는 방향 아닐까 싶은데, 약간 연준 의장은 괜히 더 올렸다가 나중에 책임지기 싫어서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6월 14일 금리 동결 인상 여부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증시가 또 6월 돼서 그거 가지고 조정 핑계 될 수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금리 이제 이슈는 많이 지나간 것 같고, 그래봐야 한 번 아니면 이제 끝이니까 이제 확실히 시장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빠졌던 나스닥에 더 주목을 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나스닥이 좀 더 조정 받을 때 빅테크 성장주 나스닥이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당분간 요 분위기는 예측 못했던 이슈가 나오지 않고서는 요 우세 현상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역시 분할 매수로 좋아하는 주식이나 시장 지수 모아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들이 추천하는 주식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주식 갖고 있는 게 오래 버틸 수 있더라고요. 하락장에도 버티고 상승장에도 오래 가져갈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주식들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포트는 카페에 올려두겠습니다.